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사주를 보는 거에 부담은 0.1 그램도 없습니다. 예. 설령 내가 틀릴까 봐 이런 부담 0.1 그램도 없어요 정말. 예. 자다가 한 20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사주 바로 봐도 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예. 그냥 뭐 그런 거에 1도 부담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이제 이 뭐 인간 수업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그냥 사주 간단한 그냥 잡서를 하자면, 왜냐면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편집 다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라이브 오신 분들은 이런 좀 잡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편집해요 사실은. 예. 이게 왜냐면 다른 역술인들이 많이 이제 프로가 되는 데에는 정말 상담하는 게 부담스러워서가 굉장히 커요. 네. 프로가 될 수 없거나 프로를 잠깐 했는데 상담자들이 너무 안 맞아. 틀려." 막 이렇게 느끼면요. 그 역술인들도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근데 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예. 전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상담해도 할 수 있다니까 진짜. 그냥 거의 그냥 몸에 배 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예. 제가 자다 일어나서 보나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하다 보나 운동하다 보나 똑같습니다. 그게 거의 실력 자체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 컨디션이란 게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죠. 이제 상담을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하면은 그냥 지쳐요. 예.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게 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지 상담을 하는 게 안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거의 수준이 이제 덧셈 뺄셈 수준에, 덧셈 뺄셈 안 틀리잖아요. 이 그런 거지만 굉장히 진짜 덧셈 뺄셈이라고 좀 틀리지 않게 정확한 정답을 맞추지만 이거를 하는데 굉장히 프로세스를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뇌가 되게 피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되게 많은 상담을 못 해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요새는 세 명 이상 상담하면 정말 지쳐요. 3명 상담하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명 상담을 했거든요, 전화 상담으로. 전화 상담을 2명 상담했는데 상담하고 나서 되게 뻗었어요. 예. 그냥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보고 얘기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지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사주를 많이 보시면 그 느낌이 알아요. "찻샘께 사주 교육 받으면 그만큼 될 수 있나요? 하하."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제 교육은 제발 찻샘 타도라고 하면 안 돼요. 찻샘 타도. 예. 솔직히 진짜 제 자신감인데 이거는 역술인 진짜 수십만 명 모아 놓고 수백 년 공부해도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공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주는 공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양은 기본이고 그냥 제가 진짜 완전히 알아낸 비법을 타 역수인들 몰라요. 절대 몰라. 예. 그게 한두 가지 아닌 기본 틀 자체에서 영원히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할 때 그걸 다 가르쳐 주지만 결국엔 또 내공 문제도 있고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생분들한테도 얘기해요. 찻샘 타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수업이 더 안 되고 본인이 더 지쳐요. 예. 양난영님 안녕하세요. 상담도 배우에 하산은 꿈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하산을 꼭 찻샘 타도를 하고 하산을 할 게 아니라 제 교육생분들 저는 자신 있게 저한테 6 개월 교육 받으신 분이, 그것도 6 개월이래 봐요. 뭐 몇 번 되나요? 일 주일에 한 번인데. 6 개월이면은 이제 일 주일에 4 번이잖아요. 아니 한 달에 4 번이잖아요. 그러면 6 개월이면 24 번밖에 안 돼요. 24 회. 24회 저한테 수업을 한 번 수업에 3 시간씩 받으면 저를 제외한 우리나라 웬만한 역술인들보다는 진짜 다 잘 봅니다. 예. 다 잘 봐요 무조건.
다 잘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술인들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너무 엉망이에요 진짜. 일단 기초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졸업반 올라오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저도 졸업반 수업 듣는데 차츰에 반이 반의 반도 바라지 않습니다. 크크.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웃기지 않아요? 예. 교육생이 어떻게 저를 저만큼 본다는 게 그건 좀 웃긴 거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직접 상담한 양은 제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상담을 1 년에 1000명 했습니다. 1000 명. 1000명 넘게. 예. 상담을 1000 명을 넘게 했어요. 진짜로 수첩을 보니까 1000명 넘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쪼금씩 좀 상담을 쪼끔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도 제가 직접 상담한 사람만 수천 명 돼요, 수천 명. 예. 수천 명이 됩니다. 꽤 많아. 예. 일단은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전 전업이잖아요. 그리고 전력을 다하고 그리고 저의 특징은 그냥 제가 20살 때부터 제 첫 직업이에요 이거는. 제 첫 직업입니다. 예. 그냥 다른 분들처럼 뭐 하라방들 다른 직업 실컷 하다가 갑자기 막 한 50 대 60대 그 직업 버리고 그냥 '은퇴해서 먹고 살아 볼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직업을 삼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차이가 나고 그냥 지금도 저는 전력을 다하는데 굉장히 그냥 비교가 안 되죠. 그냥 그 얘기는 그거 영어를 외국인한테 배운다고 해서 그 외국인보다 영어를 잘할 수 없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굉장히. 예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영어에 타고난 한국인이 그냥 미국 사람보다 어떻게 영어를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수준이?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뭘 진짜 '아 찻샘만큼 안 되니까 이거 공부 하나 마나 아닌가요?'라는 거는 정말 웃긴 거죠 사실은. 제 아무리 지금부터 따라잡으려 그래도 그건 안 되니까. 근데 그쵸.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려도 제가 이제 비법을 가르쳐 드려도 비법의 창시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더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보다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고 만약에 많이 이거 만지고 작동한 사람이 어떻게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사주도 비법이 있나요? 당연하죠.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된 이론은 전부 다 쓰레기 이론이에요. 예.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그 비법을 스스로 터득하신 건가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비법을 누가 인터넷에 뿌려요. 인터넷에 열심히 쳐 봐요. 하나도 안 나와요. 예.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 스승이 없어요. 예 스승이 없어. 스승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서 진짜 다 대입하고 전부 다 물론 타고났죠 저는 사주를. 예 완전히 타고났습니다. 이론을 어찌 해석하느냐인가 아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히 알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 타 역술인들은 꿈에도 깨어날 수 없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비법이라는 게 기본 사주 철학에 대한 얘기와 그 기본 바탕에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다른 역순들은 영원히 못 찾습니다 진짜. 예.
죽어도 못 찾는 거예요, 다른 역사인들. 왜냐면 그것만 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 점성술 이것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았는데 점성술은 어떤가요? 그럼 점성술도 저는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점성술이라고 뭐 틀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원래 점성술이 이제 외국 학문이니까 유럽적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점성술을 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잘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외국 가야죠. 1 인자를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외국의 1 인자 그러니까 세계의 1 인자를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막 생각해 봐요. 막 영국의 어떤 뭐 사람이 영국 사람이 사주를 잘 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건 똑같은 얘기죠. 한국 사람이 점성술을 잘 보는 게 이거는 맞진 않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점성술을 발전시키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그 나라 사람이 잘하겠죠. 근데 점성술 저는 정확도 근데 점성술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비슷하게 있어요. 예.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가장 랭킹 1위 전 제가 제일 잘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역술인들 유명한 사람들도 제 비법 몰라요 다. 그걸 모르면 중요한 건 못 풀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뭐 어떻게 푸느냐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예. 차쌤 사주 교육으로 타인의 사주를 알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뭐 배우자 만나는 것 정도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냥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언어라는 게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생각과 성품 다 만들어요, 언어가. 예. 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 이런 게 같은 동아시아 나라인데 왜 다 다를까요? 그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 때문에. 근데 그 언어라는 거는 사주 또한 언어가 돼요. 언어랑 비슷합니다, 사주 또한. 예. 사주는 4차원적인 언어예요. 4차원적인 언어. 왜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말하는 이제 한글 이런 식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현재 그냥 의사소통 수준으로 나누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식의 언어인데 정말로 시간차를 뛰어넘는 언어예요. 예. 토토이아 님 안녕하세요. 토토로이아 님. 그 외계인 나오는 영화 뭐였죠? 컨택트인가? 컨택트? 이렇게 어떤 여자가 외계인이 딱 왔는데 이렇게 우주선이 왔어요. 근데 언어학자인 여자가 거기에 우주선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외계인 언어를 분석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려고. 그렇게 외계인이랑 언어를 배우고 나누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자신의 미래가 보였어요. 그 언어를 익히니까. 그게 바로 사주랑 비슷한 거죠. 예.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컨택트. 정말 이렇게 손을 딱 서로 외계인이랑 이렇게 마주하고 내 미래에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다. 그게 그러니까 그 외계인의 언어를 익히면은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사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계인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주라는 게 모카토금수라는 거잖아요. 모카토금수. 그 천문학 점성술 다 하늘의 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늘의 별에 대한 거는 외계인밖에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딱 익혀집니다. 사주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요. 진짜 언어처럼 보여요, 언어처럼. 예. 진짜 뭐 여기서 막 김효년, 경호월, 병신 막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아요. 정말로 순식간에 이게 제가 봤을 때요. 정말 언어처럼 그렇게 읽혀져요. 예. 영상처럼 지나갑니다. 느낌 이 사주가 갖는 느낌, 영상, 얼굴 그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이 다 향기 채취까지도 정말로 이렇게 다가와져요. 예.
사연님 언어처럼 보이세요? 어 사연님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업도 오래 받았고 어느 정도는. 이혜진 님 "초급반 교육받다 충격 먹고 도중에 그만두신 분도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제 수업은 이제 어떤 단점들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장점으로서 풀리는 게 많이 없어요. 단점이 지배해요. 단점이 대체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얘기들 막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다고요. 그랬을 때 뭐 많지는 않고 예 한두 분 정도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 교육 제 수업은 뭐 각자 사정에 따라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뭐 제 수업을 뭐 불만족스러워서 그만두신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수업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는요.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무슨 학원에서 사주 배우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로 평생 가지고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우리끼리 예 정말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제가 좀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오히려 거꾸로 그만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츰히 교육을 포기하신 분도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몇 분 계세요. 예. 한두 분 아닙니다. 예. 박영희 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졸업반 가면 갈수록 더 끈끈해지시기도 하고요. 이제 남아 있을 때는 이제 좋은 분들 평생 가져갈 분들 막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저는 진짜 제 수업을 학원처럼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빼먹고 배우러 가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제가 못하러 그렇게 교육비를 그렇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육비 진짜 싼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별거 아닌 거 요새 뭐 배우려면은 진짜 싸지 않은데 되게 전문적인 거일수록요. 제 수업이 되게 진짜 싼 편이에요. 엄청 싼 겁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되게 전문적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좋은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학원처럼 됩니다, 학원처럼. 예. 그러면 교육생분들도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내가 이게 교육비가 비싸니까 악착같이 배워야지.' 전 그런 마음보다는 진짜로 되게 예 진짜 가족 같고 예 진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사비나 님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교육생분들한테도 항상 감사해요.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뭐 수업할 때 되게 막 권위적으로 한다든가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예 그냥 그리고 수업할 때는 제가 진짜로 그냥 뭐라 그럴까? 아는 지식을 다 전달해 드리고 싶고 사적으로도 되게 그냥 좀 허물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로 수업할 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생분들은. 수업할 때 그 교육생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그 해당 사주랑 좀 비슷하게 사주인 교육생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만약에 말을 되게 가리면서 하면요. 그 반 전체가 그 부분만 못 배워요. 예. 그 부분만 못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쪼끔 그거에 따른 불만이 생기실 수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가 발전을 못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사주가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들 사주를 좋게 보자.'라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쓴소리도 아니지 사실은 되게 사실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니까. 가장 그게 큰 이유입니다. 예. 실제로 인터넷 쳐서 이론들 봐 보세요. 글로서는 글로서는 다 그렇게 표현돼 있는데 대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말로써. 뭐
뭐 이 팔자는 막 글에서는 막 그냥 서방이 뭐 몇 번을 도망가고 막 이렇게 표현해 놓고 당장 수업할 때고 그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수업이 돼요. 그쵸? 저는 사실은 되게 그걸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가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 수업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쪼끔 더 유하게 하려고는 하긴 하죠 사실은. 그래도는 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사주는. 예. 인생은 진짜로 인생을 살아보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예.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 마이크 세팅이요? 맨날 쓰던 건데 이거. 이거 다른 분들도 지직거리나요?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면은 그냥 인터넷 문제일까요? 말씀이 없으시네. 아 지지직거려요? 어 잠깐만요. 어떻게 세팅을 하지 이걸? 제가 이 맥은 처음이라 아니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하진 않네요. 예. 다른 분들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방송이 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당연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전 모르니까. 아 쪼끔 지직거리는구나. 잠깐만요. 예. 잘 들리나요? 아 괜찮나요? 예. 아마 지금 이제 라이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문제가 있는 건 유튜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유튜브 문제가 요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엠님 "전 수업과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 너무 소중해요." 김보영님 "맞아요. 이승이 지옥이란 말도 어디서 들은 것 같네요. 하하." 예. 진짜 저도 수업에서 만나신 분들 그게 많잖아요. 그거 뭐지? 저희들만의 제가 이런 것들은 교육생분들하고 있었던 거 재밌는 일들은 웬만하면은 좀 방송이나 이런 데서 표현을 잘 안 해요. 다른 분들 좀 질투하거나 그럴까 봐 일부러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교육생들하고 그런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예.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런 추억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승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진짜로 이승이 행복한 사람들은 정말로 사주가 되게 좋거나 이런 분들인데 진짜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정말로 어 우리의 좋은 면들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예. 힘드신 분들 진짜로 새벽 버스 한번 타 보세요. 새벽 열차나. 한번 타 보십시오. 고단하시고 힘들게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잘 사는 나라 맞죠. 근데 모든 진짜로 우리 국민 전부가 잘 살려면은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죠. 전 진짜 가끔씩 새벽에 새벽 열차 타고 새벽 버스도 타 봅니다 진짜. 예. 일부러. 일부러 타 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한 번씩 진짜 노량진 고시촌 가서 아침에 밥도 먹어 보고 다 해 봐요. 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송미서님 평일 오전반 수업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데 제 스케줄도 너무 많고 다음 주말 기초반 수업을 쉬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계획은 없어요. 평일 오전 수업 계획 그러니까 아직 제 수업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좀 줄일까 왜냐면 책도 이제 한 권은 썼잖아요. 예. 두 번째 책을 좀 쓸 예정이라 그러려면은 너무 스케줄이 많으면 또 힘들어서
맞아요, 홍님. 예, 홍홍님. 그렇게 새벽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사회가 진짜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국뽕이에요, 국뽕. 국뽕입니다, 국뽕. 전 진짜 국뽕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국뽕에 그렇게 돼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약간 그게 돼요. 약간 우월주의? 예, 한국 사람들의 우월주의가 되면은 진짜 한 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면. 정말로 우리나라에 힘들고 이런 면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경계해요.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훨씬 심할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보다 훨씬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세계 1위가 되면 정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국민성이 좋지는 않아요, 세계화에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인종이 뭐가 중요해, 이런 유형이라.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 되게 많이 하대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하대하는 나라도 참 드물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 정말 하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정말 하대해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겉으로만 많이 판단하고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근데 사주 보면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집니다. 흔들리고 깨져요, 자기의 가치관이. 그러면서 더 내 사주가 안 좋더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 가치관이 깨지면서. 보영님, 그럼 교육수강 대기순번 받아주세요. 대기순번 받지 않고 대부분 그냥 전 수업을 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냥. 예. 그게 민족성인가요? 좀 민족성이죠. 우리나라가 원래 우월주의가 되게 강해요. 왜냐면 진짜로 거기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단일 국가라, 아니 단일 민족인 나라라 그렇지, 가난한 나라에 간 한국 사람들 보면요, 그 나라 사람들 엄청 무시합니다. 예. 엄청 무시해요. 우리나라가 왜 옛날에 LA 폭동 일어난 거 있잖아요. 90년대 초 맞죠? 90년대 초에 왜 LA 폭동 일어나 가지고 그때 흑인들이 우리나라 상점들 막 다 털고 개박살 낸 이유가,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LA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그 LA에서 사는 사람이 자기 한국인인데 거기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한 거는 까먹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한국인이 진짜 성실함은 알아주니까, 똑똑하고 성실함. 거기서 이제 가게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가게도 미국에서 차리고 이런 식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흑인들을 개무시해서 그래요, 실제로. 예. 흑인들을 엄청 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LA 폭동이 일어나면서 한인이 제일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한인타운이. 정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정말 좋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맞아요, 라라랜요. 저는 중국에서 5년간 있었거든요. 너무 충격받았던 게 한국인만 중국 무시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말로 제가 태국에서 아주 젊었을 때, 20대 한 중반에 2년 정도 이제 있었을 때, 그때 정말로 한국 아저씨들은 정말, 정말 심했습니다. 예.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일본도 중국 무시, 푸하하하. 좀 그런 경향도 있죠. 일본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야. 예. 우리나라가 하여튼 되게 심해요. 예. 정말 심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런 거지? 난 이해가 안 돼. 예. 이해가 좀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더 똑같아요. 더 똑같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줄 착각해. 예. 실제로 더 잘 사는 나라 가도.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저는 진짜. 예. 중국 무시하는 것도 사주로 설명이 되나요? 예 맞아요. 중국은 토라고 보고 우리나라랑 일본을 목으로 봐요. 근데 목극 토잖아요. 그래서 토를 무시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제 팟캐스트에서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금이거든요. 금극목이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은 미국한테 쪽도 못 쓰는 겁니다 원래. 삼각관계에서. 예. 맨날 미국한테는 뭐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은. 맨날 솔직히. 예. 미국이 강대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생각해 봐요.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중국은 미국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화? 예. 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화니까 미국이 금, 화극금으로 북한은 미국 완전 개무시하잖아요. 북한은 미국을 개무시하고 막상 미국이 얘네 죽인다 말만 그러고 까지를 못해. 그리고 북한이 화니까 우리나라 목이라 그랬죠? 목생 화니까 북한을 계속 도와주잖아요. 예. 목생 화라 계속 도와줍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도 북한을 도와줘요. 예. 일본도 북한을 계속 도와줍니다. 막상. 되게 많이 신경 써요, 일본 사람들은 북한을.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신경 써. 예. 그리고 화생토라 북한은 반대로 중국을 도와주잖아요. 중국은 북한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예. 진짜 웃겨요. 생각해 보면 이 나라 간의 이런 생극작용이 진짜 웃깁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도 화라고 보는데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털렸잖아요, 그 강대국이. 금은 화를 이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털리고 실제로 예. 어 동남아가 화라 그랬잖아요. 거기 인프라를 깔아 준 거는 목생 화기 때문에 전부 다 일본이 깔아 줬어요, 동남아는 대부분이.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이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상하게 동남아한테 잘 인프라를 깔아 주고 도와주는 형태로 많이 가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선호해요. 예. 그 나라들이. 사뿐사뿐님 안녕하세요. 임주연 님도 안녕하세요. 그쵸. 사주가 관여하죠. 예. 나라끼리도 사주로 푼다는 게 신기하고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주가 그냥 뭐 그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되게 재밌어요. 예. 러시아 아까 질문하신 분 있죠? 러시아는 수. 예. 러시아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어요. 수생목이라고 해서 러시아랑 원래 우리나라는 되게 우호적인 관계예요 원래.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은 아니 오히려 미국이랑 더 가까운 것 같지만 러시아랑 되게 우호적인 관계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요. 우리나라는 러시아랑 되게 가까워질 겁니다. 예. 유럽 쪽도 수라고 봐야 돼요. 근데 유럽 쪽은 또 거기서 유럽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도 막 쪼개서 봐야 돼요. 그럼 각자 또 목화토금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럽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뭐 굳이 막 유럽은 엄청 나라가 많아요. 예. 연희재이 님 안녕하세요. 유럽은 엄청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유럽 각국 다니면서 분석을 해야 되죠. 그거를. 제가 사실은 유럽은 안 가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외를 많이 나가긴 하는데 유럽은 안 가 봤어요. 제가 좀 서양 국가를 안 좋아합니다. 예. 사실은 시간도 없고 예. 유럽 갈 시간이 없죠. 제가 뭐 유럽 여행할 만큼 그렇게
그걸 못 빼니까. 아 라라라 님은 중국, 러시아 유학했었어요? 토토로이아 님 "왠지 독일은 쓰일 것 같다는 한국과 사이가 좋아 보여요." 우리나라 올해 계속 힘들까요? 우리나라 안 힘들지 않나요? 우리나라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 힘들지 않나요? 되게 예 되게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다른 나라가 더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차쌤 상담 시 열린 결말로 단정 짓지 않게 말해 주시는 건 좋은 쪽 안 좋은 쪽 다 가능성이 있어서인가요? 하하. 열린 결말? 어 아직 나이가 어리면 열린 결말이고요. 좀 뚜껑이 다 열렸다라고 생각하면은 닫힌 결말이 많습니다. 예예. 아 저는 왠지 중국, 일본 예 나쁘지 않아요 중국, 일본. 전 좀 아시아 쪽 왜냐면 제 사주도 그렇고 임진일주인 것도 그렇고 전 좀 더 아시아 쪽이 좋더라고요. 저 상담 차쌤 상담 시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라는 식으로 말해 주셨는데 저 30 대거든요. 아니에요. 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민트님. 예. 그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했는데 민트님이 그렇게 들으신 거지 실제로 상담 때 아닐 겁니다. 닫힌 결말인데 민트님이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전문가분 인터뷰 보니 "지금 상황에서 저희 나라가 스웨덴 옆쯤 유럽 쪽 위치했다면 위상이 달라졌을 거라고. 지리학적으로 정말 안 좋은 위치라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리가 바뀌면 싹 다 바뀌어 가지고 문화랑 싹 다 바뀌기 때문에 더 엉망진창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 전 지금 위치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한테는. 예. 그러면 "나이 드신 분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사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크크. 예예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골드비님 "진토가 용이라 아시아 쪽이 좋다는 건가요?" 임진일주들이 좀 더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요. 서양 임진일주인 남자들도 동양적인 게 있고요.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그분의 이제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임진일주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여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서양 독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임진일주들은 좀 더 아시아 사람 아시아적인 느낌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